(1969년) 새해를 맞아 박정희 대통령은 새해 시정을 밝히는 연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집약을 한다면 국방과 치안 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우리의 총력을 경주해서 경제 건설에 매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면에 있어서 그 지표를 말씀을 드린다면 안정기조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추구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자 하는 것이 금년도 경제 시책의 기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면에 있어서는 자주 국방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자주 국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혹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다.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겠다. 또 같은 이치로 우리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되겠다. 경부 고속도로 중 수원 오산 간의 개통식 실황입니다. (1월 13일부터) 있은 각 부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추도 순시입니다. 이 순시에서 박 대통령은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 69년을 맞아 각 부처는 창의와 노력으로 일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 대한 지방 추도 순시입니다. 강원도 시설에서 박 대통령은 춘천 경공업단지를 연내 완공할 것과 소양댐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조속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찰에서는 고속도로의 구역 내에 가옥을 이주시키도록 하고 비유구의 판로를 개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농가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성 있게 과감히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충남에 들린 박 대통령은 농업용수 개발에 적극 힘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박 대통령은 전주공업단지의 조속한 완공과 야산개발 사업 및 축산단지 조성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시에서는 해마다 겪는 한해 대책으로 지하수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하수 개발 현장도 시찰했습니다.
또한 인초 가공 공장도 둘러봤습니다. 지방 순시에서 돌아온 박 대통령은 농협중앙회를 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협의 체질 개선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수협 순시에서는 수산물의 수출 품목을 확대하고 어선의 장비 현대화로 해상으로 침투하는 간첩에 대비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3월 5일의) 역사적인 가정의례 준칙 선포에 앞서 박 대통령은 가정의례 준칙 원문에 서명했습니다. 국토통일원의 발족입니다. 이날 개원 유시를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종지를 모아 긴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통일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도록 당부했습니다. (69년도) 서울대학교 졸업식입니다. 박 대통령은 시사를 통해 이기주의의 만연을 경계하고 사명감과 애국심이 바탕이 된 개척자의 기백과 실천력을 일깨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제25기 졸업식.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인의 최고 영예는 국토수호와 국민보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제23기 졸업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해군 용사들은 바다에서 살고 바다에서 싸우며 바다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장거리 공수 공격 합동작전입니다. 원어병원에서 있은 파월 전상자 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유경수 여사가 참석한 이 바자회에는 파월 전상자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곳은 장병휴게소,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육군 장성 부인 회원들은 모처럼 휴가 나온 장병들을 찾아 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대접하면서 따뜻한 모정을 베풀었습니다. 하계 봉사활동 중 대학생들이 만든 죽세품 바자회입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은 적십자 봉사활동을 베풀어 봉사의 정을 붙어야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알뜰 주부들 접견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경수 여사는 낭비를 일삼는 일부 지각 없는 여성에게 알뜰 경험을 널리 알려 알뜰한 여성 기풍을 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원내 총무 칼 알버트 씨의 접견입니다. 신임 조한 벨기에 대사 코겔스 씨와 신임 조한 우루과이 대사 파스토리 씨의 신임장 제정입니다. 미 국무성 동북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샬 그린 씨의 접견입니다. 박 대통령은 권오병 문교부 장관의 후임으로 홍종철 문공부 장관을 임명 발령하고 신범식 청와대 대변인을 문공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괴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월 15일 동해상공에서 격추당한 EC-121 미국 정찰기는 그동안 우리가 확인된 모든 정보와 그동안 우리가 수집한 여러가지 확실한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첫째는 이 비행기가 격추당할 당시에 있던 위치는 분명히 공해 상공이었다는 점과 또 이 EC-121 정찰기가 그 당시에 북괴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를 공격을 해서 격추를 시킨 자가 바로 북한 괴뢰 공군이었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이 확실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이것은 틀림없는 국제법을 무시한 하나의 해적 행위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47회 어린이날을 맞아 남산 중턱에서 박 대통령 내분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회관이 기공됐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박 대통령은 서울 근교에서 손수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며 이강산을 푸르게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유경수에서는 양지 회원들과 함께 광화문 녹지대에 여러가지 꽃 모종을 심어 충무공 동상 주변을 미화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부평 공업단지 시찰입니다. 이곳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공업단지 내에 통신의 편의를 제공해주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충무공 탄신 424주년을 맞은 69년 4월 28일 현충사에서 있은 중건 준공식입니다. 이날 식에 이어 박 대통령은 활을 당기면서 공의 유업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단장된 유물 전시관의 개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울산 공업단지 시찰입니다. 이날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 비료에 암모니아 부설 공장을 세울 것과 표화광의 종합 개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양산군에 있는 낙농목장을 시찰했습니다. 호남지방 시찰에 나선 박 대통령은 군산에 있는 우평화학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스마일 나시르딘 샤 말레이시아 국왕내외분의 방한 실황입니다. 방한 이튿날 박 대통령은 나시르딘 샤 국왕을 접견하고 두 나라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호조약 체결을 위해 내한한 자헤디 이란 외상의 접견입니다. 그리고 전 주월 한국군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귀국 신고와 월남 정세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엔 주재 비을빈 대사 시메네스 씨의 접견. 그리고 토이기의 하원의장 보스 베일리 씨 일행의 접견. 아시아를 순방 중이던 로저스 미 국무장관의 접견입니다. 여덟 번째로 맞은 5.16 민족상 시상식 광경입니다. 춘천 여성회관 준공식입니다. 폐관 테이프를 끄는 유경수 여사는 피아노 한 대를 기증하고 우리 여성들은 힘을 모아 알뜰한 주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은 자활 용사촌에 세워진 양말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자활촌 가족들의 일터로서 연간 40만 켤레의 양말을 생산, 분납하는 공장입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지 회원들과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의 적십자 봉사 활동입니다. 경회로에서 베풀어진 재해민 구호를 위한 자선의 밤 행사 광경입니다. 박 대통령도 참석한 이날 밤 1,380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는데 재해대책협의회에 전달됐습니다. 양지 회원들의 일선장병 위문입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골농일 행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수원 근교에서 있은 기념 모내기에 참석, 농사는 하늘이 지어준다는 과거의 관념을 버리고 농민 스스로가 잘 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호사업 협조를 촉구하는 원호기관의 국립공보관에는 원호 대상자들의 생산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곳 전시장을 둘러본 박 대통령 내외부는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산 15,000톤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 공장이 울산에 세워졌습니다. 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값싸고 질 좋은 물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9년도) 상반기의 운영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하반기 운영 지침 시달을 위한 예비군 관계관 회의 및 우수 예비군 시상식 방경입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철도청의 자체 방어 시범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제1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파견 선수들이 개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 선수단 일행을 접견하고 이들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주면서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24도를) 맞이한 광복절,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에 우리 모두가 한데 뭉치면 국토 통일도 조국 근대화도 모두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식에 참석했던 거리민단 일행을 접견한 박 대통령은 모국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월남의 티우 대통령 부처가 박 대통령 내분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1969년 8월 21일) 박 대통령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이곳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닉슨 대통령과 정계 요인들 그리고 많은 교포들이 박 대통령 내외분을 환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평화란 새로운 침략 준비를 위한 가장된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 대통령은 성 프란시스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두 나라 대통령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두 나라의 보다 굳은 유대를 전 세계에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서 닉슨 대통령 부처는 박 대통령 내분을 위해 만찬을 베풀고 극진한 예우를 했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계속 유지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입니다. 미국 AP통신 총지배인 웨스 갤러거 씨의 접견. 9월 초에 지방행정시찰입니다. 강원도 시찰에서 박 대통령은 동해 어민들의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춘천의 경공업단지도 둘러봤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발전상을 주제로 한 구인 미술전을 둘러봤습니다.
소창공원에서 있은 원효대사 동상 제막식입니다. 충남 국립종축장에서 있은 제1회 목초의 날 기념 행사입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종축장 풀밭을 돌아보며 풀밭 적지를 개발해서 목초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중순 남부지방에 큰 장마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 대통령은 피해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로 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작업에 55억 원을 투입,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수재민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의 현충사 참배입니다. 근군 21도를 맞기 하루 전날 박 대통령은 현충사를 참배하고 충무홍의 유업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 동상 제막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근군 21도를 맞은 국군의 날 행사 광장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념식 시사에서 또다시 북괴가 6.25와 같은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군관민 그리고 전후방이 한데 뭉쳐 마지막까지 싸워 통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군의 시가 행진과 공중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제6회 저축의 날 기념식입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저축운동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중 오산 천안 간의 개통식입니다. (68년 4월에 착공, 18개월 만에 개통식을 갖게 된 이 고속도로는 경부 428km 중 86km가 개통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충남 아산 벌판에서 있은 벼베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수해 복구 현황을 살피기 위해 지방시찰에 나선 박 대통령은 남강댐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착공 7년 만에 준공된 이 댐은 50년 만에 수건을 이룬 것입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지 회원들의 전투경찰대 위문입니다. 삼남지방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양지회 자선바자회 준비 광경입니다. 수재민 돕기 바자회가 뉴서울 슈퍼마켓에서 열렸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200여 명의 양지 회원들이 출품한 각종 물건 4만여 점이 전시 판매됐는데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 나와 자녀들의 의복 등을 사면서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양지회에서는 일선장병들을 위한 위문품을 만들어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69년 10월 17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분도 서울 공정동 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의 국민투표에서는 1160만여 명이 투표해서 그 70%가량인 755만 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10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헌안의 가결을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바쁜 정무 속에서도 잠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10월 21일) 박 대통령은 내각과 요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제18회 미술전람회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2332점이 전시된 이 미술전에서 영예 대통령상에는 박지룡 씨의 서양화 흔적이 차지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분의 초청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공화국의 디오리 하마니 대통령 부처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방한 이튿날 디오리 대통령 부처는 박 대통령 내분을 예방 환담하고 다음날에는 두 나라 현안 문제를 협의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니제르에 대한 의료 및 기술 지원과 유엔에서의 한국 지지 등을 협의했습니다.
선출된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접견. 그리고 제3공화국 수립 6주년을 맞아 재헌 국회의원 208명 중 생존자 94명과 그 유족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제2회 태국 킹스컵 대회와 제5회 ABC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전승한 우리 선수단 일행이 개선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부는 이들을 접견하고 그 공을 높이 치하하면서 이 승리는 세계로 뻗는 새로운 한국의 약진이며 승리라고 격찬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맞은 수출의 날 기념식입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은 수출 등대에 공이 큰 업체를 표창했습니다. 이곳은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전시관. 박 대통령은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성장해온 데 대해 만족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중 천안 대전 간의 개통식 실황입니다. 이 길의 개통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불과 2시간이면 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선포 1주년 기념식입니다. 박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 헌장의 일상적인 실천에 힘써 교육 한국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 내외분의 안성 천안지구 시범농촌 시찰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모든 농민이 노력만 하면 우리 농촌도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향토예비군 가포부대 전시동원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육군단 사령부와 그 예하부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 가포 작전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예비군이 3일간 소집됐는데 이 작전에 동원된 2만여 장병들은 불과 48시간 만에 해당 부대에 응소했습니다. 엄동설한 박 대통령은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현지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세찬 눈보라 속에 남과 북이 대치한 가운데 69년의 한 해도 저물어 갔습니다.